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브앤 푸르비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동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이제 3일 쉬고 나왔는데요. 순위도 너무 많이 바뀌어있고 분위기도 바뀌어있고 그래서 야구를 열심히 보고 왔는데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이번 3연전은 정말 혼전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위부터 7위까지 2경기 반 차로 촘촘히 좁혀져 있으면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치열했던 주말 3연전 바로 결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SSG와 키움이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하면서 3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삼성과 기아가 만나서 삼성이 위닝 시리즈, 두산과 롯데가 만나 두산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고요. 하위권에 있는 기아와 롯데는 루징 시리즈로 시리즈를 마감했습니다. LG와 NC가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보니까 SSG가 5연승을 달리면서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3연전은 그거였잖아요. 그 별다방 유니폼 입고 별다방 마시고 이런 시리즈였는데 시리즈를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최정 선수로 선정이 됐네요. 네, 최정 선수가 이제 확실히 타선에 살아나니까 뒤에 타선이 폭발이 되면서 결국에 많은 득점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홈런으로 점수를 만들어야지 그 경기에 승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권에 좀 목말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확실히 최정 선수가 중심 타선에 살아나니까 SSG 팀 타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SSG가 시리즈를 쓸어담게 됐는데요. 게다가 LG는 뭐 외국인 원투펀치 다 나오는 경기에서도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사실 시즌 전에 강력한 5강 후보기도 했던 SSG인데 이제 슬슬 진가가 좀 발휘되는 것 같고 이번 3연전에 정영준 구단주가 오원석한테 카톡 보냈는데 익십했다고 하더라고요. 익십. 스팸 문자인 줄 알았겠죠. 아니면 사칭. 그렇지, 사칭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일단 기사 언론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구단주가 그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팀에 또 팀도 그렇지만 그날 당일로 선발 투수인 오원석 선수에게 그만큼 좀 힘을 북돋아주기 위했던 그런 얘기들이 그날 경기 잘 던졌잖아요. 확실히 구단주빨 용진이 형 빨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하고 약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정영진 구단주가 이렇게 사실 오원석 선수가 그렇게 주목받는 선발도 아니었는데 그 기를 받아서 선발승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별다방 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더가웃 옆에서 아이스 얼음이 녹지 않은 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더라고요. 거의 용진이 형네 구단이잖아요. 아니 그거를 다 깔아놓는 건가요? 아메리카노를? 네, 제가 중계를 갔는데 주던가요? 라커룸에서 굉장히 많이 좀 선수들이 이게 용진이 형께서 주셔갖고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디카페인도 되고 뭐 라떼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따로 저희가 시켜 먹었어요. 시켜 먹고. 우린 안 주던데. 용진이 형. 근데 요거 별다방 효과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저희 미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별다방 이벤트 좀 하면 어떨까요? 네, 뭐 일단은 저희 원래 이동현 위원님이 커피 정말 잘 쏘시거든요. 커피 제가요? 뭐 쏘라 그러면 쏠게요. 이번에는 2연전인데 다 맞추신 분들께 그래.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댓글 이벤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이 파죽의 7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7연패로 최하위까지 찍었었는데 어느새 1위와는 한 경기 차 4위로 올라서게 됐고 박병호 선수 좀 돌아와서도 잘 못했었는데 4번 타자로 다시 믿음을 줬고 또 결승타 때려냈고요. 또 김혜성 선수가 도루가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만 했을 때도 뛰는 야구, 특히 도루나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대부분 이제 감독 코치들이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키움은 확실히 김혜성 선수가 있으면서 많은 주자가 득점권에 또 진루를 하고 그 주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작전들이 잘 먹혀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박병호 선수가 초반에 복귀한 이후에 몇 경기 주지 않았었는데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주말 경기부터 또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름이 이제 김하성과 김혜성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김하성이야 김혜성이야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김혜성 선수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벌써 한 40경기 치르면서 20도루를 성공을 시켰으니까 이대로 페이스가 쭉 간다면 거의 70개 도루 이상을 할 수 있는
페이스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또 4년 연속 20도루를 완성했고요. 자, 그리고 한화의 경기를 좀 살펴보면 한화가 그 어려운 KT를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타율 1위의 KT였는데 한화가 참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노시환 선수의 또 활약이 아무래도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지금 하나를 보면 어린 축에 속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노시환 선수나 하주석 선수, 그리고 정은호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고른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게 하나가 그래도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시환 선수가 뭐 예전에는 뭐 김태균 선수를 닮은 타격폼이었는데 이제 워싱턴 코치가 오면서 이제 가운데 존을 노리면서 타격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발전된 모습이 보이시나요? 확실히 강한 스윙을 돌리는 것 같아요. 스윙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 컨택 위주로 갔다면 이제는 그 4번 타순에 맞는 큰 스윙을 가져가면서 장타가 나오니까 결국에선 타격 자체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저 중계 갔을 때 시환이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안 쳐가시더라고요. 요즘에 핫한 등장이 뭐 이렇게 극적이에요. 웬 자전거를 또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우신가 봐요. 그래서 오셔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팬이신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 핫한 노시환 아버지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시환이 좀 잘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근데 아버님 자전거 정말 타고 오셨더라고요. 핫한 노시환 아버지. 네. 요즘 핫하고 탈 많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탈이 맞나? 네, 노시환 선수 그 베이스 맞는 타구를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잡아내면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눈도장을 찍는 노시환 선수였는데 한화 팬들은 노시환 선수 독도 가기를 좀 원하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뭐 어떤 팀에서든 잘하는 선수 있으면 대표팀 가는 거 좋겠죠.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부상을 안 당하고 지금의 커리어를 좀 쌓아가면 최종 목적지가 이제 뭐 도쿄 올림픽이라고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10개 팀 가운데 조금 짚고 가야 할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괜히 설렜던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올 시즌 가장 잘 나갔던 삼성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믿을만 했던 선발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뭐 1위와는 승차 없이 2위에 올라 있지만 위기가 온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원태인이 처음으로 무너졌고 돌아온 최채응이 아직까지 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임시 선발인 이승민은 부진했고 라이블리 선수가 지금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마운드에서 큰 위기가 찾아올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구단이든 이 선발진에 대한 위기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시즌 치르다 보면 5선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6선발, 7선발, 체제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태인 선수가 너무 기복없이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 경기가 많은 삼성 팬분들께는 좀 걱정거리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최채용 선수도 지금 아직 경기 감각이 확실하게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차차 이제 1군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 라이블리 같아요. 지금 라이블리도 제가 따로 삼성 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깨라는 부위 자체가 사실 조그만 부상 그리고 좀 불편함이 있으면 공 던지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부위거든요. 물론 팔꿈치도 그렇지만 어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제 라이블리 선수가 일단 본인이 지금 투구하는 데 있어서 부담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구단에서 메디컬 체크를 통해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말 뭐 좀 오해와 진실과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라이블리 선수가 구단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단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삼성을 위해 팀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빠른 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잡음이 말씀을 많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결국엔. 지금 잡음이라고 해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메디컬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랬을 때는 큰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데 라이블리가 아프다고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괜히 오해가 쌓이면서 팀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특히 기사상으로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와전이 되거나 하다 보면 팀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작은 부분에 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단장이나 감독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라이블리 선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팩트를 짚고 빠른 결정을 해주는 것이 팀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릴까 바꿀까 삼성도 딜레마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반면 뷰캐넌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요일 경기 승리를 이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가장 묘했던 장면이 나왔던 LG의 금요일 경기 얘기입니다.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엘레바를 살짝 목요일 날 1위를 했다고 이정열 그래서 다 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주말 싹 패하면서 4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 경기 모두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이 다 나타나면서 패하게 됐는데요. 자, 의문의 그 경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술래잡기 끝내기로 경기를 내준 금요일 경기였습니다. 9회 초에 홈런 2방으로 역전을 하면서 분위기를 다 가져왔던 LG인데 마지막에 어수선한 수비 때문에 경기를 내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역대급 끝내기로 무수한 별명들을 탄생시킨 경기가 됐죠. 제갈 유섬이다, 사마 강남이다, 퇴마 강남이다. 많은 별명이 양상이 됐는데요. 이 경기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중간에는 정확히 팩트를 짚어서 보지 못했었는데 뒤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봤거든요. 아, 왜 이런 장면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야구를 지금 30년째 보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셨나요? 야구 한 처음이죠. 30년 동안? 저는 아마추어 때도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일단은 이런 플레이 자체는 사실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센스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문보경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다이빙 캐치로 공을 막아줬고 그리고 베이스 터치 이후에 홈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 런다운 플레이가 이루어졌는데 유강남 선수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은 유강남 선수가 문보경 선수가 베이스를 밟았던 걸 확인을 했을까 못했을까 라는 팩트가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끌고 갔는데 3루 베이스까지 가서 3루에서 추진수 선수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한유섬 선수가 다시 2루를 돌아가요. 네. 그런데 또 3루에 붙어있기 때문에 2루 주자를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뛰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은 아웃콜을 계속 준 상황이었었고 그러다가 다시 아웃콜을 주고 있는데 추진수 선수가 다시 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을 잡고 있는 사람은 유격수였던 손호영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그 런다운 플레이 자체가 사실 선수들이 작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베이스를 밟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손호영 선수가 왜 끝까지 아웃 시그널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 플레이를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의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플레이인데 그 플레이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왜 문보경은 3루에서 베이스 터치를 한 이후에 1루를 송구하지 않았을까? 타자 주자가 이재원이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루 송구보다는 홈 송구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보경 선수는 올 시즌에도 퓨처스에서는 3루에서 경기를 많이 치렀지만 결국에 그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루 베이스를 밟은 후에 홈을 송구하기에는 사실상 폭투가 나거나 아니면은 또 송구가 또 미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홈으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게 런다운 플레이를 아웃을 시키겠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보경 선수의 그 플레이는 사실상 칭찬을 해야 되는 플레이다. 하지만 네. 마지막에 손호영의 플레이는 끝까지 아웃이거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좀 포기한 듯한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역순으로 조금 살펴본다면 이재원 선수의 강습 3루 땅 볼 때 문보경을 잘 잡고 이제 수비를 하는데요. 우선 베이스 터치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1루로 송구를 하는데 그렇죠. 홈으로 송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정석은 1루 송구가 맞냐 홈 송구가 맞냐? 정석으로 따졌을 때는 원래는 1루. 정석은 없어요. 저는 야구의 정석은 없고요. 어찌됐건 잘 막아서 아웃을 만들었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시각에 보이는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럼 그 충분한 상황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문보경 선수가 홈을 선택한 게 저는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그 유강남 선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퇴마 강남이다. 죽은 한유섬을 왜 따라갔을까? 강남이 안 그래도 별명도 많이 없었는데 잘 됐지 뭐. 사마 강남이다. 뭐 별별 지금 유강남 선수에 대한 별명이 탄생된 그런 장면이 됐는데요. 왜 유강남은 죽은 한유섬을 쫓아갔을까요? 이건 이제 야구인의 시선에서 좀 착각에서 비롯됐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질책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질책보다는 사실 이런 상황이 저희도 캠프 기간 동안에 이런 약속된 플레이 그리고 수비에서 이런 수비 포메이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플레이는 정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센스인 것 같아요. 센스가 발휘가 돼야지
추신수 선수가 태그를 했는데 한유섬이 간다? 그런데 이미 심판은 아웃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뭔가 본인이 정확하게 플레이를 가져간 이후에 아웃 시그널 나올 때까지 해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웃 시그널이 안 났는데 왜 거기서 다 포기하고 있냐고. 네. 근데 그 경기 하나가 팀을 결국에는 6위까지 끌어내리는 또 실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책이 살다 처음 보긴 하는데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더 유관남 선수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쉽게 이렇게 금요일 경기까지 패하면서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쉬운 이 켈리 실책성 플레이 그리고 또 정주현 선수의 일요일 실책까지 더해지면서 4연패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사실 참 흔하지 않은 장면이 그렇죠. 나오면서 LG가 분위기를 타지 못했고요. 마지막에 그 유유히 추신수 선수가 거의 걸어서 홈을 밟는 장면으로 여기서 경기 종료하는데 뭐지? 나만 모르나? 뭐가 잘못됐지? 진짜 이러면서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뭐 이거 저도 영어 버전 봤어요. 그래? 네, 화제가 될 정도로.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아직 해석 안 해봤어요. 추신수 선수는 이랬잖아요. 이런 경험은 있지만 끝내기 상황은 처음이다.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야,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추신수 이런 선수는.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 끝내기 상황은 자기도 처음이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은 좀 있었대요. 괜히 좋겠네, 두 번 봐서. 자, 이렇게 해서 LG는 우리가 1위라고 했던 그 LG의 순위 단 하루밖에 지키지 못하면서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지금 1위부터 7위까지 두 경기 반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위라는 성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LG는 분위기 반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가올 주중 시리즈 예측을 좀 해볼 텐데요. 화요일 경기가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25일 화요일 경기는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선발 로테이션이 확실히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다방 이벤트 걸었거든요. 여러분이랑 저희랑 비슷한 상황에서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도 틀려요, 자주. 힌트가 없는 우리도 거예요. 틀려서. 그냥 로테이션도 각자 뿌리셔서 예측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게 있더라고. 댓글 보니까 우리 막 이 선발진들 로테이션 잘못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저희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네네. 저 댓글 잘 보고 있죠? 지금 1위에요. 어? 지금 맞추는 거. 5경기 중에 내가? 4경기 네. 맞추신 거의 분이 이동현 아, 지난주도 거의 다 틀리시고. 이순철 위원님 빵점 아시죠? 아, 진짜요? 네네. 5경기 다 틀리신 전설에 다 틀리고. 전설의 예측 불가 이순철 위원님 한 번 사례가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미나리를 정말 애착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돌연 안 나타나셨거든요. 갑자기 나보고 나오라 그래서 난 또 왜 그랬는데 이거였구나. 돈 네. 쓰라고. 지난주 동열 위원님 3경기 맞추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몇 명 안 되는 해설위원님들 접신을 해라. 1위를 에이. 승률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주중 2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와 두산이 만나게 됩니다. 어느 팀이 조금 더 우세할까요? 일단 하나는 지금 정인욱 선수가 선발 예정이라고만 돼 있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에 나오긴 했죠, 불펜으로.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경험이 확실히 좀 떨어졌던 게 그리고 오래간만에 경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볼넷이 좀 많았던 게 아쉽긴 했는데 김민우 선수가 또 좋고 여기 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나 곽빈 선수가 그래도 크게 그러니까 사실상 선발진에서 두산 선발진을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두산의 타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두산을 뽑았습니다. 네, 저는 이 하나의 김민우 선수 올 시즌 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이거 김민우 키운 거 제가 키운 거 알죠? 왜요? 나 몰랐는데? 이거 우리 라켓 배송 가가지고 아. 작년에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네. 투스트라이크 잡고 나서 자꾸 삼진 잡으려고 세게 던지지 마. 범타 만들어 이랬는데 말 잘 듣더라고. 네. 나중에 인터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오, 너내말 김민우 들었어? 선수. 김민우 선수의 의견은 아직 못 들은 거죠.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근데 베이스볼 S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민우 맞지? 민우가 맞을 거야. 네. 그랬군요.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김민우 선수의 호투는 다 이동현. 민우맘이었네. 원래 민우맘에서 의리맘으로 의리맘으로, 갔네. 네. 자, 하지만 두산이 더 잘할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타자들이 잘 칠 거니까. 자, 그리고 LG와 롯데가 만나게 됩니다. LG가 4연패고요. 롯데도 지금 분위기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못한 채 만나게 됩니다. 일단 LG가 지금 실책으로 인해서 지금 좀 순위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휴식을 할 거고 내일 분명히 또 훈련을 할 거란 말이에요. 훈련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선수들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나균환 선수하고 프랑코 선수의 단점은, 장점은 물론 빠른 공을 던진다는 거지만 경기 운영 그리고 선수 야수들의 집중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빠른 투구 템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아, 누가요? 이 나균환과 프랑코가. 투구 템포가. 네, 근데 LG는 이상형이나 정찬원 같은 경우에 좀 빠른 템포 그리고 타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 조금씩 이제 터득이 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LG 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나균환 선수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포지션 바꾸기 잘한 것 같아요. 음. 공도 정말 잘 던지고 있고, 이제 경험이 문제인데 선발로서 경험을 조금씩 쌓아간다 보면 저희 개인적으로는 롯데의 나중에 3선발 자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포수 출신들의 공이 마지막에 좀 묵직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 각자 해설위원들마다 포수 출신 투수가 좀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팔스로잉의 좀 장점이 대부분 다 보이거든요. 팔스로잉이 기존 투수들처럼 큰 게 아니라 짧기 때문에 디셉션 동작이 좀 생기고, 그리고 강한 공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을 채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장점으로 도드라지기 때문에 전 나균환 선수가 이제 경험만 쌓아주면 충분히 저는 롯데의 3선발 자리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균환 선수도 칭찬을 해주셨지만 LG의 우세를 점쳐주셨고요. 뭐 제가 질문을 좀 그렇게 하긴 하네요. 자, SSG와 KT. 잘 안 해요. SSG와 KT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번에도 SSG하고 KT 경기 한번 보긴 했었는데 고영표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재성 선수야 일단은 최근에 슬라이더 각도가 굉장히 좀 예리해졌고, 그리고 고영표 선수도 체인지업이 살짝 밀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타자 상대하는데 충분히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SSG의 좌타자 라인들 그리고 장타를 치는 타자들에게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의 투수진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폰트나 문승호도 사실 좋은 선수들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KT의 타자들을 만났을 때 그 압박감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KT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좀 이슈로 봤던 게 이제 강백호의 4할이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4할 깨진다고 했을 때 이종열 위원님한테 호되게 혼났는데 깨졌습니다. 이종열! 아니, 강백호 선수가 대단하긴 한데요. 자, 강백호 선수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어떤 게 더 좋아졌고, 뭐 지금 너무 잘하니까요. 예전에 그 두산의 김동주 있잖아요. 김동주 선수가 삼진을 딱 당할 때까지 1구부터 삼진 당할 때까지 풀스윙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공이 맞으니까 장타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비하는 이 수비수들이 그 강한 타구 잡기 위해서 집중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실책 유발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수비 시프트 움직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뚫잖아요. 그만큼 영리한 선수잖아요. 그냥 강백호 선수 못 막아요. 메이저리그 가야 돼. 네. 아무래도 이제 타구의 속도가 빠른 선수들을 수비하다 보면 수비수들이 긴장을 하고 실책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또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비 시프트를 뚫는 번트 능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못 막아요. 네. 백호는. 네, 강백호 선수 다시 이제 주중 2연전에서 타율을 좀 끌어올려서 올 시즌 잘 한번 봅시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NC가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이 약간 선발 마운드에서 위기를 맞게 되기도 했는데요. NC에서는 신민혁과 김영규가 나서게 됩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한데 지금 이제 백정현이나 원태인 선수가 백신을 이제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 그 속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투수보다는 여기는 지금 타격전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삼성의 타자들을 막을 수 있는 투수가 신민혁과 김영기 두 선수에게는 적합한 배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도 NC 쪽에다가 더 우위를 뒀거든요. 뭐 삼성에서 이제 뭐 백정현이나 원태인 그리고 뷰캐넌 세 선수 중에 일단은 나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NC가 지난주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를 분명히 철저히 잘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지난주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한 주가 안 좋게 되면 그 한 주에 그 전주 거를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런 약점이나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NC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네, 5할 승률 1위의 두 팀 키움과 NC가 만나서
NC가 시리즈를 내주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는 NC인데요. 이틀간의 휴식 동안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뭐 라이블리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할지도 그렇죠. 이번 주 중 3연전 빠르게 결정을 할지 아니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아와 키움이 만나게 됐습니다. 키움이 지금 7연승으로 기아를 만나게 되네요. 일단은 지금 기아를 만나기는 하지만 제구가 좋고 또 다양한 변화구를 투구하는 맹댕과 브룩스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룩스 선수가 최근에 조금 공이 작년만큼 무브먼트가 많이 생기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브룩스 선수의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맹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즌 초반에 봤을 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부터가 사실상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투구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딱 그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우진과 브리검이 있는 키움보다는 기아 쪽에 조금 더 투수 쪽에서도 우세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리즈를 치르면서 각 팀들이 이제 40경기 정도, 이제 100경기가 남아있고 투수들도 이제 한 8경기, 9경기 이렇게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피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기아에서는 원투펀치가 나서게 되고요. 기아와 키움의 경기는 상승세 키움을 맞서서 기아가 승리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중 시리즈까지 예측을 좀 해봤고요.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선수 2명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박병호 선수하고 롯데 지시환 선수인데 박병호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맏형이 돼야 되는 지금 나이잖아요. 그런데 박병호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팀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박병호 선수가 지난주에 좋았던 타격감을 조금씩 더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 지시환 선수 좀 반했어요. 반했어요? 네, 중계 가서 스트레일리하고 이렇게 둘이 호흡 맞추는 것도 봤고, 그리고 2루 송구하는 능력, 그리고 또 홈런까지 치는 능력을 보고서 지시환 선수 그 리그에서 대표하는 뭐 양의지, 유강남, 강민호 그 다음이 지금 지시환이 아닌가? 그래서 지시환 선수까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지시환 그렇게 기다렸던 지시환의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선수는 박병호와 롯데 지시환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예측이 얼마나 적중할지 지켜보겠고요. 여기까지 미나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을 해서 수입 2팀을 맞추는 분께 그러면 예측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예측을 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 저희가 어떤 선물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많이 계실 수도 있어서 용진이 형한테 한번 용진이 형 찬스 한번 쓰면 안 되나? 해주실 거예요? 한번 줘요. 지금 그냥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핸드폰에 지금 별다방 이거 얼마 있더라? 나 그냥 얼마? 용진이 형인데 그냥 인천 사는 용진이 형 아니야? 뭐 김용든 이런 형 하는 거 아니에요? 형 별다방 좀 싸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1년 많은 정용진 용진이 형이 아니고? 있어가지고. 뭐 어떠한 용진이 형이든 별다방만 싸주신다면 용진이 형 17,300원 있는데. 17,300원이요? 그러면 세분 드렸어요. 세분 그래, 세분 쏴, 3분 17,300원에 쏠게.